봉황장식 금관이 출토된 경주 서봉총의 정확한 규모가 밝혀지고 남분이 북분보다 늦게 만들어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연의 신비와 진정한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17회 포항바다 국제연극제가 오늘 개막해 열흘간 포항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황 장식 금관이 출토된 경주 서봉총의 정확한 규모가 밝혀지고 남분이 북분보다 늦게 만들어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피장자의 신분인데 모자 무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두 개의 무덤이 표주박 형태로 붙어있는 경주 서봉총. 발굴 조사 결과 북분의 모양은 원이 아닌 타원형이고 동서의 긴축 길이는 최대 46.7m로 25m인 남분보다 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제가 금관 등 부장품은 모두 수습하고선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그동안 무덤 전체 규모 등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전체를 발굴 조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봉총의 어떤 그런 이제 위치도 알게 됐고 정확한 규모도 이번에 파악이 됐고. 특히 남분은 북분의 둘레석과 봉토 일부를 걷어내고 만든 것이 확인돼 조성 순서가 분명해졌습니다. 부장품으로 보아 북분은 여성, 남분은 남성인 것으로 미루어 무덤 주인이 모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무덤을 서로 붙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분명히 가족은 맞는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가족인지는 그건 사실 단정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남쪽 무덤 앞쪽에 가로 3.3m, 세로 5.2m 크기의 재단 추정 시설이 나왔고 큰 항아리 등 제사 토기도 여러 점 출토됐습니다. 서봉총은 북부는 1926년, 남부는 1929년 일제가 처음 발굴했는데 금관과 은그릇, 토기 등이 출토됐습니다. 일제 이후 약 90년 만에 지난해 4월 발굴 조사를 재개한 국립중앙박물관은 발굴 조사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신라 궁성인 경주 월성을 관람객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줄 전문 해설사들이 현장에 상주하게 됩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늘부터 월성에서 출토된 유물과 그동안의 발굴 과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전문 인력팀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4명으로 구성된 해설사들은 하루 5회 회당 30분간 해설하고 신청을 받아 별도 설명도 하게 됩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해설 전담팀 신설이 국민들이 문화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포항시는 제5호 태풍 노루의 북상으로 6일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대비 조기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배수 펌프장 15개소와 재해 예경보시설 40개소 등을 긴급 점검하고 해안가, 급경사지 등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에 나섰습니다. 또 태풍 내습 시 차량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형산강변과 냉천 하상주차장, 여름철 집중호우로 야영객이 고립되는 죽장면 하옥지구 등 산간 계곡의 차량 진입 차단 시설도 특별 점검했습니다. 울진에 가면 하루 종일 금강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진정한 힐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하루 80명만 탐방이 허락돼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늘과 맞닿을 듯 굳게 뻗은 울진 금강송. 실제로 보면 경외로움의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우리나라에 이런 원시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짙은 솔레움과 맑은 공기, 얼음처럼 시원한 계곡을 만나면 몸과 마음이 힐링됩니다. 금강송 원시림을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청정지역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요. 소나무 보니까 그 시야가 아주 탁 트이고 좋습니다. 숲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길을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금강 소나무 숲길은 현재 4개 구간을 운영 중인데 생태계 보존을 위해 하루 탐방객을 각 구간별 8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송 숲길을 걷고 싶다면 반드시 금강 소나무 숲길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탐방 내내 산림 해설사가 동행합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울진 금강송 숲길 1구간입니다. 1구간을 완주하는 데는 모두 7시간이 걸립니다.
숲길 탐방을 위해선 전날 울진에 와서 하루를 묵는 것이 편리한데 최근 울진군이 운영을 시작한 11형 주막촌을 추천합니다. 가족실과 단체실을 갖추고 있고 고사리와 취나물, 가리비 등 울진 지역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먹거리도 괜찮습니다. 울진에서 직접 우리가 떠는 친환경 고사리입니다. 다 사보세요. 맛있도 진짜 부드럽고 맛있을 거예요. 네. 울진의 참맛을 느끼고 싶다면 두천리와 소광리 일대 민박집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은 때묻지 않은 자연의 신비와 진정한 힐링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 일행이 오늘 영덕군청을 방문해 이희진 영덕군수를 예방하고 영덕풍력발전단지와 고래불 해수욕장을 둘러봤습니다. 추 대사는 최근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투자 유치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고래불 해수욕장을 방문해 고래불 권역 개발을 위한 대규모 해외 투자와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영덕군과 협의했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추거홍 중국 대사의 부인 리산 여사도 동행해 영덕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포항 바다국제 연극제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열흘간 포항 곳곳에서는 연극의 향연이 펼쳐질 텐데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수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뮤지컬의 정수 노틀담 드 파리가 포항 바다국제연극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울대학로 중견 연극인들이 진정성 있는 연극을 지향하며 만든 극단 모의공의 작품입니다. 광인들의 축제란 부제로 주인공 에스메랄다를 중심으로 각색했으며 집시들의 춤을 접목해 배우들의 화려한 몸짓이 돋보입니다. 화려한 움직임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새로운 노틀담 드 파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그런 작품으로 고쳐봤습니다. 지난 2001년 첫 선을 보였던 연극제는 올해로 17회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싱가포르 3개국이 참여하며 기간은 열흘로 늘리고 운영 방식도 변화를 줬습니다. 이번에는 축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경쟁 부분과 그다음 축제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한 본선 진출 작품 10편과 함께 수준 높은 초청 공연과 대학팀 작품까지 17편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연극제는 포항시청 대자몰과 중앙아트홀 등 4곳의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서영욱의 개인전, 훗나이 원풍경을 경주 라우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고 김정철의 사진전, 가랑잎의 영혼이 경주 신원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의 영향으로 복숭아 집산지인 영덕군 지품면을 경유하는 차량 통행이 줄면서 복숭아를 판매하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덕군 지품면에는 34번 국도를 끼고 복숭아 가판대 48곳이 설치돼 있는데 이 지역의 올해 복숭아 판매량이 지난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수입이 줄어 울상입니다. 영덕군은 어제 성남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영덕 복숭아 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출향인과 지역 기관단체에 복숭아 구매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수입이 줄어든 복숭아 재배 농민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청탁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선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이 신재강공장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 씨에게 크롭강 납품 중개권이 돌아가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2012년과 2013년 진들로부터 500만 원과 1,500만 원을 받아 유죄로 본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주에서 3호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과 짜고 입원 일수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병원 운영자 56살 A씨와 이를 방조한 의사 56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보험금을 불법으로 탄 환자 4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들과 짜고 허위 처방전 발행으로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18개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47억 원을 받았으며 의사 B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보험사와 행정관청에 통보해 피해금 회수와 행정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박문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2017 대한민국 신지식 경영대상 정계인 분야에서 전국 도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윤리특별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포항시 골목상권 살리기 본부 이사장 등을 통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펴고 있으며 지역의 교육,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의견을 모아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전달하는 등 발로 뛰는 의원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오는 5일까지 한동대학교와 영일대 수욕장 일원에서 포항 지역 청소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썸머 아트 캠프를 실시합니다. 참가자들은 아두이노, 프로세싱 등 오픈소스 적정 기술을 탐구하고 미디어 아트라는 예술적인 창작 활동에 적용해 ICT와 예술의 접합이 가져올 창의적인 표현과 무한한 상상력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학생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별 활동으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며 프로젝터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와 파사드를 캠프 기간 동안 창작해낼 예정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4.1도, 영덕이 31.7도, 포항이 29.6도로 30도가 넘거나 30도에 가까운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 동해 남부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사드 여파로 경북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경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0명 정도 줄었고 이 가운데 중국 관광객 수는 4,900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7,000명,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관광객은 56%, 홍콩은 30%, 대만은 6% 정도 늘어 모두 8,000명이 증가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경북 중등국어교육연구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현장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될 개정교육 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 강화와 함께 지능정보화 사회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주제로 서울과학기술대 정재훈 교수의 특강도 열립니다. 또 학생과 소통하는 행복한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 참여형 수업 실천 사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8일자로 실원국장과 부단체장 2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무실장에는 김순견 전 포항도의원을 신규 임용했습니다. 의회 사무처장에는 김준건 경주부시장을 승진 발령하고 11월 호찌민 경주엑스포를 총괄할 문화관광체육국장에는 이스탄불 엑스포 경험이 있는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농축산국장 직무대리로 김주령 의성부군수 등 실원국장 6명을 임용했습니다. 영주부시장은 김재광, 상주부시장은 추교훈, 문경부시장 권기섭, 의성부군수 김창우, 예천부군수는 이재윤 등 부단체장 7명을 새로 발령했습니다. 민인기 영주부시장 등 2명은 파견, 서원 김원석 국장, 김정일 상주부시장 등 5명은 명예퇴직합니다. 국방부가 오는 10일 성주 사드터에서 지역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환경부와 레이더 전자파 세기와 소음 등 환경 영향평가 항목을 다시 측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의 경우 지역 주민 참관 아래 항목 측정을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성주군과 김천시에 주민 참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 참관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농업 6차 산업활성화 지원센터에 사무실 공간과 업무 기능을 확대하고 군이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새로 설치된 6차 산업활성화센터는 그동안 발굴 위주의 업무에서 창업교육과 상품 개발, 가공 등의 컨설팅, 인증업체 지정, 안테나숍 운영 등의 판로 확보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인력은 5명에서 7명으로 예산도 40% 정도 확대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